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경북 성주 사드 전자파에 대한 정부의 환경 영향 평가 결과와 관련해서 100% 다 믿을 수 있겠나라고 했습니다. 같은 당 소병원 의원은 코끼리 다리 만지기 수준이 아니라 발가락 정도를 본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온갖 사드 괴담을 쏟아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는커녕 환경평가 결과를 부정한 것입니다. 2016년 경북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반대 촛불 집회에 참석한 박주민, 소병원 의원 등은 무대에 올라 강력한 사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 사드 괴담성을 불렀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는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괴담 정치는 일상화된 지 오래입니다. 2008년엔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구호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는 괴담을 퍼뜨렸고 2010년 천안함 폭진 사건 때는 좌초설, 기뢰설 등 갖은 괴담을 만들어냈습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 등 이재명 대표의 온갖 사법 리스크, 구시대적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의 코인 게이트 등은 괴담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북 성주 군민을 비롯한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십시오. 괴담은 상식과 과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주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것을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 기억이 생생하기에 체계적인 수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등을 반영한 폭우 및 침수 피해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 행안부 수장 공백 상태가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전라남도 광양과 경상남도 하동 그리고 그 두 도시가 만나는 화개장터에 다녀왔습니다. 광양은 전남 산업화의 상징입니다. 1987년 준공된 광양제철소는 단일 제철소로는 세계 1위의 규모입니다. 광양항은 국내 항만 중 가장 많은 양의 수출입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광양 시민들의 염원인 경전선 KTX 이음 열차가 광양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러면 부산항과 광양항이 서로 시너지를 내며 지역 경제를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더 쉽게 오갈 수 있게 되면 두 지역의 마음도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꼼꼼히 검토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우리는 전남에서 11%를 득표했습니다. 광양에서는 그보다 5%나 높은 16%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꼽고 시장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광양과 인접한 순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 실망한 시민들께서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는 수십 년간 몰표를 받고도 광주에 복합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뻔뻔하게 호남 소외론을 이야기했고 이낙연 대표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대를 악마화해서 호남 국민을 고립시켰던 민주당의 방식은 틀렸습니다. 마침 이낙연 대표가 귀국했지만 지난 정부의 총리로서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었던 망국적인 부동산 정책,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못다한 책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호남 접근법은 민생이고 진심입니다.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경남과 전남의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이 공동 주관해 영남과 호남이 만나는 화개장터에서 플리마켓을 열기로 했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이끄는 중앙청년위원회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벽을 허물고 세대의 벽을 넘는데 우리 당의 청년들이 앞장서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인의 주목을 끈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PT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모처럼 서로를 칭찬하는 모습에서 협치의 단초를 봅니다. 저도 오늘 민주당에게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받아들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체 무슨 꿍꿍이로 혁신위의 요청을 외면하고 미적거리는 것입니까? 방송에 나와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만 해당된다고 당론 추진을 반대한 김영진 의원, 안민석 의원 등은 이제 무슨 말을 할지 기대됩니다. 김은경 혁신위가 허수아비 혁신위가 아니라면
민주당은 당장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재명 대표와 모든 의원들이 서약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다음 총선의 시대 정신이 될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의원 정수 감축, 무노동 무임금이 그 출발점입니다. 어제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는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참정용사의 안타까운 생활고가 전해져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웅의 제복을 입은 참전 용사들의 명예와 헌신을 능멸하는 언행들이 재발되어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군 통수권자를 역임하신 분이 적군인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은 영웅들이 무덤에서 경로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추모 메시지 대신에 6.25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었다고 주장하는 책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6.25 전쟁이 항미 원조 전쟁이라는 중국의 입장과 일맥상통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국방부 자료, 구소련의 기밀문서, 국내의 역사적 연구 등을 통해 볼 때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이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재임 당시 중국의 아나무인의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도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잊혀진 삶을 살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약속을 양상에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묘서동처 민주당과 민주당 혁신위를 두고 지와 고양이가 동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시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대표를 비롯해서 소속 의원 4명이 불체포 특권은 특권대로 실컷 다 누려놓고 사과 없이 큰 결단이라도 하는 듯 하니 특권 포기 뒷북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김기현 대표 연설을 포장만 바꾼 짝퉁이자 시작부터 절반의 실패입니다. 1호 혁신안은 상습 방탄정당의 오명을 씻는 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혁신위인지 이 대표 호신위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1호는 절반의 실패로 시작했으니 2호 혁신안이라도 제대로 내놓기 바랍니다. 탈괴담 정치 선언을 제안합니다. 내송송 구멍탁 광우병 선동, 전자파 튀김 참외 사드 선동에 이어서 후쿠시마 괴담까지 괴담 선동은 한국 정치를 골병들게 만든 민주당의 악습입니다.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과학적 사실로 경쟁할 것을 요청합니다. 괴담 현수막부터 내리기 바랍니다. 청년 도약 계좌와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가 지난 15일부터 가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지난 23일까지 76만 명 넘는 청년들이 1차 마감 결과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영업일로는 불과 7일 만인데 열풍에 가까운 인기로 이토록 많은 청년들이 가입을 신청한 것은 목돈 마련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신청을 매달 받는다고 하니 이번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은 다음 달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에 재차 당부드립니다. 종잣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자립하려는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 형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대 금리 조건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들을 충족한 청년들이 청년 도약 계좌를 원활히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들을 상세히 안내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 도약 계좌를 가급적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사정에 맞는 납입 방법, 즉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를 가입 기간 중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이 만기 이후 마련한 목돈을 주거 마련, 일자리, 추가 자산 형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간 연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들이 깊이 있게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부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합니다. 당정은 사교육비 과잉에 대한 심각성에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25조 원을 돌파했고 소득과 무관하게 평균적으로 식비나 주거비보다 학원비로 더 많은 돈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의식주는 이제 옛말이고 이제 학식주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교육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학부모와 아이 모두 고통받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작금의 입시 제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제대로 따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가지고 정쟁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단시간에 바꾸기 힘들고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합쳐 초당적으로 해결해 가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